안녕하세요. 다줄거야 TV 구독자 여러분. 알고 보면 쓸모있는 놀라운 건강사전 건강멘토 정은지 약사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환경호르몬, 우리 몸을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숨어있는 환경호르몬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죠? 현명하게 환경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상생활 속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특정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환경호르몬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실생활에서 무심코 노출되는 환경호르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호르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환경호르몬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원래 하는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분비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들을 환경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 플라스틱 많이 쓰는데요. 플라스틱에 있는 비스페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플라스틱에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영수증을 주고받잖아요. 영수증 주고받을 때 그 영수증에 글씨를 나오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또 비스페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캔 제품들 많이 먹는데요. 캔 안에 녹슬지 말라고 코팅하는 그 성분들이 에폭시인데요. 이 에폭시에서도 비스페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비스페놀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해서 남성이 여성화되게 하거나 여성에 있어서 유방암이나 여성 장기에 있는 자궁암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플라스틱 재질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성분들 중에 프탈레이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난감들도 있죠. 말랑말랑하게 하는 플라스틱 장난감들에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 프탈레이트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지방세포에 녹아서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세까지 연결되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거나 질병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산불이 나거나 또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하는 데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 매연에도 있죠. 이것은 바다에도 녹여나가고 우리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를 거쳐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를 거쳐서 유전자 변이도 일으키면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환경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프라이팬 같은 경우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불 속의 화합물에 환경호르몬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그리고 물에 들어있는 불소들이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불소가 우리 갑상선에 있는 요오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축적이 되어서 갑상선암이나 갑상선염을 일으키는,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못 만들어서 만성 피로에 빠지게 하는 그런 환경호르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매번 옷을 빨기가 힘들어서 섬유 탈취제나 향수를 자주 뿌립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런 제품들에서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향기가 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섬유 유연제든 향수든 향초든 향기가 나는 것들의 유기화합물들이 우리 코로 들어가서 뇌에 0.5초 만에 축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뇌의 기능을, 뇌의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어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뇌를 변성시키거나 하는 그런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흡수되어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일으키는, 그리고 ADHD를 일으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은 폐점막에 붙어서 폐를 딱딱하게 만들거나 석회화를 만드는,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알러지성 천식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러지 않아도 환경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나빠져서 폐 질환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폐를 딱딱하게 만들고 폐 점막을 말린 상태에서 만약에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폐 점막은 아주 심각하게 딱딱하게 변하고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천연의 향수를 쓰는 방법,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연의 아로마 오일들, 레몬이나 라벤더나 이런 꽃에서 뽑은 아로마 오일들의 증류수 조금, 알코올 조금을 타서 천연 향수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 레몬 오일 같은 경우는 면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독소들은 혈액을 통해서 간에서 한 번 더 부서지고 걸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혈액으로 바로 들어오거나 공기 중에 코로 바로 들어오는 것들은 걸러지는 거 없이 바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폐경기가 시작된 60대 여성이에요. 환경 호르몬이 생식 질환과 밀접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의 난소 부분과 남성의 정소 부분에 이 환경 호르몬들이 붙게 되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더 많아지고요. 남성 또한 전립선암이나 정소암이 많아지게 되고 불임은 당연한 결과이죠. 환경 호르몬은 당연히 생식 질환뿐 아니라 호르몬이 작용하는 모든 부분, 췌장의 인슐린을 만드는 부분도 환경 호르몬이 붙어서 당뇨를 더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뇌에 작동을 해서 우울증이나 ADHD나 묻지마 살인 같은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도 환경 호르몬입니다. 해서 환경 호르몬은 생식 질환을 유발하거나 지방간이 많아진다. 당연히 간 조직의 해독을 위해서 간이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붙어서 그 환경 호르몬을 싸서 감추려고 하다 보면 지방이 모이게 되고 해서 지방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환경 호르몬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제를 많이 쓰는 것을 베이킹 파우더로 한다든지 우리가 섬유 유연제 대신 식초와 레몬 오일 같은 거 쓰신다든지 일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환경 호르몬을 없애주는, 만들지 않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생명 나눔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부터 첫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까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모바일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1588-1589로 전화를 걸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정은지 약사였습니다.